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숙제를 안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처럼 모였습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 또 농민이 하지 못하는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까? 저도 고민하다가 우리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의 현실의 쌀값 문제를 한번 해결점을 찾아보자. 이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는 보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국가는 국가대로 어려움이 말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농민도 또한 어려움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럼 평행선을 같이 어렵다는 이 상황을 놓고 기차가 마치 마주 달리는 것 같이 어제 여러분들 서울역 앞에서 소위 우리 농민들의 분노랄까, 농민들이 요구하는 한 15,000명 모인 제가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 절기와 그 아픔의 이야기는 뭘로 형용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실예입니다마는 낙농 같은 경우 1,115원에 생산을 하는데 지금 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기는 이 사육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그렇다고 유구를 전부 도살할 수도 없는 거고 안 먹이고 놔둘 수도 없는 거고 생산을 해야 되는데 우유값이 떨어지니까 이 현실 문제를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문가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나는 성장된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또 농업농촌 농민이 또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마주 앉아서 성명전만 내고 서로 으리렁거리고 싸우는 모습으로는 해결점이 나오질 않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조금씩 양보해서 우리가 하나의 결정체가 나오면은 승복하고 따라가는 이것이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쌀이 생산은 되는데 소비를 할 수 없는 우리 구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우리 국민 식생활이 이미 쌀을 많이 먹게 돼 있지를 않아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밀을 더 많이 먹어서 세계의 모든 정책의 기본 스탄스가 이 밀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 곡물, 주식 하면은 밀이 먼저 가요. 그 다음에 쌀이 가는 겁니다. 이 구조를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를 저는 야심차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국민의식 구조, 이걸 한번 바꾸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유치원부터 우리는 쌀을 먹는 운동을 해야 돼요. 제가 리라 초등학교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리라 초등학교 남산 기설에 있는데, 거기를 제가 4년 전에 가가지고 이 라면을 여러 개 놓고 쌀라면을 놓고 섞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제일 맛있는 거를 좀 선호해서 고르십시오 했더니 전부가 쌀라면은 먹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 처음부터 입맛이 이 밀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쌀을 먹는 그런 국민운동을 우리가 전개하면은 저는 5년 정도 걸리면은 쌀 우리가 생산하는 만큼 우리 국민이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운동이 바탕에 깔려야지 그냥 쌀밥 먹으라고 그러고 아무리 권고해도 입맛이 이미 받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고, 또 하나는 여러 번 나오셨다시피 이 식량이라는 이 식량 이 부분이 배고플 때는 우리가 식량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고급스럽게 뭐라고 그럽니까? 생명산업 그럽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유럽을 갈 기회가 있어 갔는데 덴마크나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는 식량의 개념을 5곡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곡물 5곡을 식량 개념으로 갖고 있어요. 쌀, 보리, 콩, 옥수수, 밀. 그게 식량이다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쌀만 식량으로 생각하고 있거든. 이것부터 대한민국의 기본 정책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래서 쌀 빼놓고 나머지 4곡을 합쳐본들
우리가 22%밖에 더 됩니까? 그럼 기후변화 오지, 전쟁 나지, 쌀만 갖고 우리가 먹고 전쟁할 수 있어요? 이래서 우리는 이 곡물이라는 이 식량이라는 개념을 오곡에 포괄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오곡을 골고루 생산했을 때 대한민국의 이 식량은 국가의 무기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식량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나간다면은 결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쌀을 소비하자. 그렇지 않으면은 생산은 했는데 소비처가 없으면은 국제 곡물 가격보다 우리가 비싸니까 국제 수출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걸 소위 타산이 맞질 않는 거고 국민은 안 먹고 우리 농민은 생산하고 그러면 이 쌀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두 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우리가 추진하면은 5년 안에 우리는 쌀에 대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은 정책으로 우리는 승부를 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했으면 하고 제안의 말씀을 특히 우리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대표님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또 민주당에서 노웅래 의원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가장 남한을 보고 두려워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식량 생산 시스템이 북한보다 우리가 100배가 우월하단 말이에요.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배급 정치, 배급 권력이 우리나라는 자급자족으로 움직이고 있는 한국의 식량의 시스템, 이거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잘했다고 봅니다. 이것을 북한에서 가장 김정은이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배급한 인민을 데리고는 전쟁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코로나가 많이 번지고 난 이후에 국회 회의실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갖는 게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주제가 국민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에게 관심이 많고 또 시급한 문제라서 이렇게 많이 모이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먹고 사는 일이 생존에 가장 중요한 일인데 식량, 특히 그중에서도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쌀은 먹거리의 어뜸으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식량 주권, 식량 안보라는 말이 있듯이 또 유사시에는 국가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220만 농민들에게는 쌀값이 어떻게 변동되느냐에 따라서 생존권과도 관계 있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환율, 고금리 이런 걸로 물가는 많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쌀값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또 곧 수확기가 돼서 쌀이 많이 생산될 시기를 앞둔 즈음에도 아직 쌀은 남아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조기에 잘 정리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전문가이신 홍문표 의원님께서 우리 농수산위에도 오래 계셨지만은 또 농어촌공사 사장도 하시고 평생을 농업 문제에 천착해 오셔서 이런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 오늘 전문가들 관계되는 분들을 모시고 남는 쌀의 문제, 쌀값 하락의 문제, 또 매년 되풀이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런 토론회를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 관계되시는 분들이 좋은 정책을 많이 내주시면 저희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주제를 잡아주신 우리 홍문표 의원님, 또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패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지금 쌀의 소비가 줄어들어서 점점 국민들로부터 관심이 적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5,000년 역사에서 쌀만큼 중요하고 쌀만큼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부 정책 당국도 그냥 의례 행사로 매년 있은 그런 행사로 여기지 말고 항구적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또 더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지혜를 짜고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건에서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좋은 토론을 준비해 주신 홍문표 의원님 또 주관하신 여러 단체들 전부 감사드립니다. 유익하고 보람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입니다. 폭염에 폭우까지 겹쳤는데도 우리 여기 지금 회의실을 꽉 메울 만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농민 여러분들이 오신 뜻은 우리 식량 주권 지켜야 된다 한 뜻으로 이렇게 모이신 거로 아네 맞습니까? 예, 식량 주권 지키는데 늘 앞장서시고 우리 농업 전문가이신 우리 홍문표 선배님 정말 식량 주권 지키는데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장관도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안 하셨지만 꼭 4년 내에 꼭 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우린 식량 주권 지키는 데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식량 주권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홍문표 의원님과 뜻을 함께하면서 우리 농민들 식량 주권 지키는 데 동참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하면서 큰 박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예, 쌀값이 한 20% 떨어지고 또 쌀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지금 오늘의 현실입니다. 요새 이제 농사를 짓는다란 말이 없어지고 이제 농사도 경영이 됐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농업도 이제 과학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손으로 짓는 농사가 별로 적어지는 이제 기회화되는 이런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시대 변화 속에서 농사도 어디로 가야 할 건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생산하면은 이게 유통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도록 그냥 저렇게 그 제품이 떡국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유통 구조가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은 그냥 딸의 주권의 문제가 아니고 쌀은 결국에는 안보의 문제입니다. 남북 통일하려면 남북이 같이 살려면 쌀 안보를 우리가 잘 지켜내야만이 후일 우리가 통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쌀 주권 지키는데 쌀 안보 우리 지키는데 홍문표 의원님과 함께 여야를 넘어서 함께 열심히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홍문표 의원님 진심을 존경하고 오늘 이 뜻깊은 이 쌀값 관련한 토론에 축하를 드립니다. 가만히 이제 생각해보니까 홍문표 의원님 함자를 보고 생각이 나는데 우리 홍자는 홍익 인간 이념에 투철하신 의원님, 문자는 문제 해결 꼭 하시는 의원님, 표는 표리가 동일하고 신뢰가 항상 확보되는 의원님 이렇게 하면은 오늘 토론에 신뢰하시죠? 여기 많은 분들 오셨는데 저는 뭐 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저도 뭐 농민의 아들이고 쌀값 문제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이 쌀값이 특수한 게 이 쌀값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농촌에 사는 농민들의 사람값을 이게 결정하게 됩니다. 떨어지면 사람값도 같이 떨어지는 것 같고 올리면 같이 오르는 것 같은데 쌀값 좀 올려야 된다고 목소리를 드리는데 외람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쌀값 문제 가지고 해마다 우리가 이 갈등을 하고 농민과 정부와 소비자 이거 하는데 좀 이게 어느 정도 체계화된 게 아닌가.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쌀값의 문제 가지고 토론회도 많이 하고 논의하는데 해마다 할 때마다 마치 처음 부딪히는 것처럼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 쌀값이라는 Y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라고 하는 일정한 변수의 세계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게 크게 보면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있으면 그거를 좀 어느 정도 계량화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이 쌀값을 결정하는 이 메커니즘이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게 쌀값이 뭐 5% 오를 때, 10% 오를 때, 15% 오를 때, 50% 오를 때 최대 또 반대로 떨어질 때 어느 정도 정책 수단이 뭐고 그때 조치할 수 있는 게 뭐냐. 수단이 빤합니다. 우리 여기 저 교수님도 계시고 저 농촌경제원장 나오시는데 그걸 가지고 쌀값 결정하는 이 어떤 일정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길 통해서 수시로 그 내용을 변경하고 조정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정부가 너무 이게 시장 기능에 맡기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중 국가제가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다만 국제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건데 이제 시장 기능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가 간섭하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쌀값은 다른 값하고 틀립니다. 다른 물가하고 이게 워낙 예민하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문제고 세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서 이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정책 수단과 기능이 뭐냐 하는 게 일정한 게 있을 텐데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정책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제도화하고 법령에 반영하고 예산을 조정하면 안 되는가. 제가 너무 단순해서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좀 예측 가능해야 되고 농민이 어느 정도 안정되게 농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쌀값은 떨어지고 농자재값 비료값 오르고 당연히 농민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하면서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좀 계량과 여러 가지 정책 판단이 혼합된 그런 예측 가능한 그런 수단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마치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 의지입니다. 이 쌀값 안정에 대한. 그래서 오늘 여기 예산 홍성, 뭐 저희 아산에 우리 박종성 회장님도 오셨는데 농민들이 해마다 이렇게 벼농사 짓는 것보다 쌀값 문제를 더 걱정해도 되겠느냐. 이 걱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뭘 해야 할 것인가. 거기를 답하고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고요. 정부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 모두가 함께해서 제발 이 쌀값 토론에 자꾸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거와 예측 가능한 가격 추정과 또 거기에 대한 정책 수단을 우리가 함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좀 이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오늘 힘내시고 쌀값이 농민들의 값을 결정하는 그런 좀 슬픈 그런 자화상을 만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쌀에 대한 모든 관심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왜 우리가 이 소중한 쌀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귀중한 쌀을, 소중한 쌀을 이렇게 남아돌아서 3년 전에는 160만 톤을 소, 돼지를 먹이는 사료용으로 썼습니다. 만약 이번에 28만 7천 톤을 지금 격리했는데 이 격리한 것도 한 3년 후에는 또 소사료로 먹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남아도는 쌀을 해결을 못하고 남아돌면서 어렵고 또 여러분들은 그 고통 속에서 있고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책적인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는 계속 이럴 수밖에 없다. 벌써 몇 년이 지나가도 안타깝게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아픔을 또 우리 홍문표 의원님과 함께 이렇게 마음을 아파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인수위에서 이 쌀 격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큰 흐름은 잡았는데 이 흐름 잡아가지고 쌀 격리한 걸로 해결됩니까?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죠? 내후년에는 어떻게 하고요? 격리 그렇게 우리가 경지정리를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약 80만 헥타르를 그대로 지금 쌀 중심으로 이렇게 재배 면적을 갖고 있는데 이 재배 면적을 어떻게 해결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지 않으면 계속 쌀은 또 과잉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들이 오셨으니까 그 전문가들 의견 듣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데 우리 홍문표 의원님이 지금 중심이 돼서 농해수위에서 하고 계시니까 저는 뭐 농업인 출신으로 항상 뼛속까지 DNA에 농업이 들어있으니까 함께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좀 극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에 접근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인사 말씀하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얘기는 다 못하고요. 하여튼 오늘 홍문표 의원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낸 것만큼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차관입니다. 김인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무튼 지난해 수확기에 비해서 쌀값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농민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사실은 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되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관심이 많으실 것도 같고 또 앞에서 우리 정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한두 해 된 일도 아니고 수십 년 된 일인데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뭐 미래를 예측 가능한 그런 뭐 대응 방안이 될 거냐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 홍문표 의원님께서 오늘 토론회를 마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쌀은 사실은 지난 한 20년 동안 이제 계속 조금은 구조적인 공급 과잉 상황이 지속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뭐 논타작물 재배 같은 걸 통해서
좀 재배 면적 자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 18, 19, 20년까지 하고 또 21년부터는 또 타작물 재배를 안 하다 보니 사실은 올해도 조금은 그 수확기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정부는 그 요번 수확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쌀값이 좀 지나치게 많이 하락했다는 그런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번 수확기는 조금은 조기에 좀 빨리 대응을 할 그럴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 재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실제 재고 조사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조사가 끝나고 뭐 재배 면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 9.15 작황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정부는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확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부터 그 벼 재배 면적을 어떻게 적정 수준으로 가져갈 거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저희들의 숙제이기도 하고 고민이기도 한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겨울철에는 뭐 밀과 조사료를 심고 여름철에는 그 콩과 분질미 그 쌀가루를 만드는 분질미를 심으면 직불금을 지급을 하는 그런 전략장목직부를 지금 도입을 하려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전략장목직불제도가 도입이 되면 조금은 더 적정 재배 면적에 가까운 벼재배를 유도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토론회에서 제가 조금 그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문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나름대로 전체적인 수급 상황을 좀 정확하게 공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수급 상황을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두 그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에 맞게 그 시장에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관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급 정보를 최대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종종 수급 상황에 비해서 뭐 가격이 떨어질 때는 지나치게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를 때는 또 지나치게 많이 오르고 그런 식의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존재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하면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 수급 상황에 따라서 적합하게 행동을 하도록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무척 고민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토론회가 저희 뭐 농식품부를 비롯해서 우리 농협 그다음에 우리 생산자 단체나 아니면 농민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해 피해 현장 지역 방문 일정 관계로 제가 대신 오게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그 근본 정책 토론회를 주최해 주시는 우리 홍문표 위원님은 홍성 예산을 지역구로 17대부터 사선이시죠. 계속 줄곧 상임위는 농해수위에만 계시면서 저희 농업과 농촌 농업인들한테 아주 크신 사랑을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나라 농업의 또 버팀목이시자 우리 220만 농업인들의 큰 형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문표 의원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쌀 문제는 참 많은 분들이 거론을 많이 하시지만 이걸 뭔가 포매팅을 해서 체계화된 선진화된 자동적으로 수급 상황에 따라서 각종 시스템이 작동되는 그런 작동되는 시스템이 있고 그 작동되는 시스템을 위해서 각 주체들이 예를 들어서 정부, 뭐 통계청, 뭐 크레이, 또 저희 농협, 또 농업인들도 마찬가지고 각 주체들이 명확한 그 분명한 롤을 가지고 수행할 때 이 쌀값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 농협에서도
이번에 정부에서 3차 격리를 해주셨고 그 후에 저희도 13만 톤을 창고여석 확보부터 그 13만 톤을 처리하는 걸로 엊그제 발표를 드렸는데 사실은 많이 미흡한 게 사실이고요. 또한 그 6월 15일부터 저희 농협에서도 쌀산업 발전 TF를 구성해서 제가 위원장이 되고 9월 초에 2차 회의를 예정인데 거기에는 이제 연구 영역도 드리고 해서 농협에서도 나름대로 개선안을 만들어서 농식품부하고 협의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진짜 농업과 농촌 농업인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저희 농협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회에 오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올 가을에 생산되는 쌀들은 잘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마 꼭 그리 되리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장 이학구입니다. 먼저 지속적인 쌀값 하락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쌀값 대란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존경하는 홍문표 국회의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님,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이연만 회장님, 전국 쌀생산자협회 김명기 회장님, 한국전력경영체중앙연합회 장수용 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5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산지 쌀값은 20kg당 43,91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나 폭락을 했습니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 생산 원가는 폭등하는 데 있어서 쌀값은 계속 하락하면서 농업인의 생존권에 적신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8월 9일 한농연은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 모인 많은 회원분들이 작금의 쌀 문제의 심각성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꼭 소리 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시장 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농협 재고 물량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7만 톤이나 가잉된 41만 톤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수확기가 코앞인데 그 심각성은 말하지 않아도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오늘 각계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대안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쌀 농가와 농업인이 풍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쌀값 대란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성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이팅!